제1강 까다로운 우체국 고객 대처하기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. 자, 이 PC 앞에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약간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.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. 바쁜데 무슨 또 온라인 학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들을 콕콕 집어왔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학습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약속해 주실 수 있죠? 네. 자, 우리 은행 경비로서 여러분들의 업무,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,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,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, 이상하게 모든 허드렛 일을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근무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어떤 분 중에 기사로 통한 내용 중에서 은행에 이제 청원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청원경찰로 입사를 하셨다가 정말 이게 10년 만에 너무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이제 은행원이 되셔서 지점장까지 되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그 역할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어떤 길이는 다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저는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힘드신 업무는 맞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도 오늘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작해 볼까요? 네. 자, 우리 여러분들이 은행 경비 업무를 하시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번호표 이제 뽑으시는 거 안내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순번 빠르게 업무 처리 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미리 서류 작성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ATM기에서 뭔가 작동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린다거나 이제 뭐 비교적 간단한 업무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라면 가끔씩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객분들이 사실은 좀 오게 되죠. 소위 말해서 저는 좀 불만 내지는 진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되게 까다롭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 까다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일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이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100명의 고객분들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 분 내지는 두 분이에요. 근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 그분들을 맞닥뜨리고다 보면 이 한두 분 때문에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이 돼서 나머지 98명, 99명을 보는 관점이 저 사람도 진상하냐? 저 사람도 까다로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보이시긴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대응하는 원칙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이제 한두 명 해당하는 분들도 이제 좀 친절하게 대응해서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고객에 대한 상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은행 경비로서 이 까다로운 고객분들을 잘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? 한국인들이 화를 내는 것에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. 자, 한국인들의 화는 뭐냐? 제가 이 미국인들, 영국인들, 외국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보면 저게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열받았구나? 아니구나를 참 명확해요.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이 참 한국인들이 확실한 것 같긴 한데 한국인들이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답니다.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으려고 갔는데 자판기에서 이게 1,000원짜리 돈이 안 나와요. 먹지도 않고.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?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. 그렇죠. 꽝꽝 뻥뻥. 그다음에 아이 왜 안 나와요? 이게 제일 많은 반응이죠.
여러분 한국 자판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찌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 이 한국인의 민족성입니다. 그쵸? 발로 차거나 욕설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. 아주 소수의 경우에는 집요하게 될 때까지 시도하시는 분이 있고요. 어떤 분은 뭐 이게 해갖고 반환도 눌렀다가 뭐 동전도 넣었다가 막 계속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될 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. 근데 또 일부는 여기 안 나오나 보다. 딴 데 가자. 라고 하거나 에이 먹지 말지 뭐.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.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요. 여러분 불만 내지는 까다로운 상황들의 한국인은 어느 상황이냐?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.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. 왜? 실망하거나 다른 자판기로 가는 사람들은 굳이 나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. 나 화가 났습니다.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. 그냥 집에 가거나 은행 옮겨요. 그죠? 근데 내가 대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? 발로 차거나 욕하는 사람, 내지는 집요한 사람, 두 가지 유형이란 말이죠. 그럼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예전엔 누가 말하느냐? 주로 이제 육두문자 쓰시거나 발로 차거나 욕설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막 짜증내시거나.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내 이름 적어간다거나, 그죠? 이렇게 뭔가 내가 조금 전에 이 사람한테 막 따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뭐냐? 자, 이런 사람들은 잘못 걸리면요.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불만 내지는 화낼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. 그죠? 그래서 이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?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. 가장 첫 번째가 조금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수상한 사람들 항상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돈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은 조금 내가 경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혹은 의심이 간다는 사람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잠깐만요.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 어때? 기분 나쁘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말을 걸 때는 항상 먼저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를 전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상대방의 요청에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 단호한 입장 보이시면 상대방은 화를 내요. 왜? 자판기에서 커피가 안 나왔을 때 꽝꽝 두드린다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거절할 때는요. 이 완충작용이 필요해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예, 좀 실례합니다만 좀 불편하시겠지만 하고 항상 쿠셔너를 먼저 넣고 대화를 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. 세 번째는요,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라는 뭔가 얘기할 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, 네, 쿠셔너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, 예, 좀 죄송하지만, 뭐, 이렇게는 좀 안 되십니다. 뭐, 얘기를 하시는 쪽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. 마지막 4번째가 상대방이 좀 뭔가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면 안 되죠. 그래서 이랬을 때 조금 뭔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자세를 보여주셨을 때 문제를 키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짜증을 내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. 기본적인 것은 뭐 일단 업무적인 처리를 넘어갔을 때는 직원으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기가 너무 길어져서 조금 뭔가 짜증을 내시는 고객이라든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라고 언성을 높이는 고객들은 사실은 내가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런 고객분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 5가지 단계가 조금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기본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으시거나 화가 나 있거나 뭔가 좀 항의를 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 사과와 경청,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사과와 경청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, 고객님 좀 죄송합니다. 예, 고객님 그러시군요.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 이해하고 있다라는 수용적 태도를 먼저 보여주셔야 상대방의 흥분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. 그죠? 예, 그다음 2번째가 이해하는 공감이에요. 그럴 수 있다. 너 그렇지, 너 힘들지, 너 화났지라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드시죠? 예, 그래서 좀 대기가 좀 많죠? 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.
이 1번과 2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떠냐면 욱했던 감정이 약간 내려가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상황 설명. 이게 뭐냐? 저희가 월말이다 보니까 오늘 좀 대기 고객이 많은 편입니다. 혹은 오늘 좀 저희가 오늘 지점이 저희가 많이 바쁜 날로 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 대기가 좀 많습니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? 받아들일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불만을 더 확산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1단계, 2단계 없이 상황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고객님 오늘 결제일인데 고객님 오늘 바쁜 날 오셨어요. 어때요? 바쁜 건 네 사정이지 이러면서 이게 화가 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황을 먼저 설명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1단계, 2단계를 통해서 일단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설명을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대안 제시예요.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대를 돕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단계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멘트 정도 됩니다. 뭐 제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뭐 은행 경비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이럴 수는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뭐냐면 이겁니다. 혹시 저 번호표를 좀 먼저 보여주시면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. 뭐 요 정도 혹은 순서가 되면 고객님 제가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대안이에요. 근데 이런 대안 없이 좀 글쎄요 얼마나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예, 좀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?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면 고객분들이 조금 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5번째가 거듭 사과예요. 네, 이게 뭐냐? 이제 어떤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.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?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사과를 함으로써 고객분들을 조금 더 화를 낼 수 있고 혹은 남아있는 화에 대한 잔재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과와 경청 먼저 하시고 충분한 공감해 주신 다음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혹은 도움 드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해주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